네, 그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께 차례로 관객분들께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전해주실까요? こんばんは、三宅翔です。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야케쇼입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となく皆さんのお顔の表情を見ると映画を結構楽しんでくださったような空気を感じてますが合ってます？ 네, 여러분들 표정을 쫙 보니까 저희 영화를 꽤 재미있게 잘 즐겨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맞나요? ねああ、さっきありがとう、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여행과 나날에서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네, 이 시네큐브는 특히 제가 참 인연이 깊은 극장인데 바로 이 관에서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GV도 진행을 했었고 해피엔드라는 영화의 GV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또 촬영을 한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짧지만 그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은 제가 하나 간단히 드리고요. 바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로 감독님 이제 월요일에 오셔서 6일째고 오늘의 마지막 항사하시고 내일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주 개봉 직전에 바쁘게 계시는데 두 분 개봉 직전에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는 소감 어떠신지 감독이 한국에 오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今年の2月3月にシム・ンギョンさんと日本で雪の中で撮影して、でこの12月ソウルで初雪を迎えられて、すごいスペシャルな1週間体験だ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네, 사실 저희가 2월, 3월에 심은경 배우님과 일본에서 저 눈 많은 데서 촬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12월에 여기 와서 서울에서 첫눈을 또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페셜한 특별한 이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개봉이 다음 주라는 게 좀 실감이 안 들고 일본에서는 이미 이제 개봉을 해서 이제 상영 중에 있는데요. 한 달 정도의 이제 간격인데 사실 이제 개봉 12월이 언제쯤 올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빠른 참 뭐지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이제 느껴서 뭐랄까 참 동시에 이렇게 지금 바쁘게 또 정신없이 또 홍보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관객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찾아뵈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요새 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바로 객석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 선착순 5분께만 이제 좀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선착순 5분께만 사인 포스터 전달이 가능한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많이 들어주고 계신데 마이크 받으실 때까지는 소음 꼭 들어주시고요.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씩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뒤부터 내려올게요. 바로 뒤에 제가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저 바로 가운데 맨 뒷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영화는 항상 독특한 리듬이 있는데 이 영화에도 이 영화만의 리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리듬은 언제 어떻게 발견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じめにプロデューサーから杉吉春さんの漫画をベースに映画を作りませんかっていうふうに提案を受けました。はい。 네, 일단 먼저 츠기 요시하루님의 만화를 가지고 영화를 찍어보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PD님께서 제안을 좀 해주셨습니다. 漫画を
映画化するっていうプロジェクトは正直もともとはあまりにも難しいから自分の仕事ではないだろうという気がしていたんですが、杉吉春さんというのは本当に特別な漫画家です。彼は漫画表現を本当に追求した方なんですね。漫画にしかできないことというものを追求した。で僕も彼のように何か映画の面白さを追求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네, 근데 사실은 만화를 영화화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츠게 요스 하루님의 만화가 굉장히 특별한 만화이고 이분은 굉장히 저한테도 특별한 만화가이시기도 한데요. 사실은 그분이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추구하는 그 표현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만화를 통해서. 근데 만화에서만 가능한 걸 추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분의 작품을 영화화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도 영화만의 재미로 영화만으로 풀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쉽지 않다. 저쪽에 네, 손 계속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스텝 이동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간단한 건데요. 두 분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해서요. 全部好きなんですよ。 저 다 좋아하는데요. でも撮影の初日に山形での雪国での撮影の初日に、シム・ウンギョンさんの帽子が風で飛ばされました。この映画うまくいくなと思いました。 네, 네, 촬영 첫날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야마가타이거든요. 이 설국안에서 심은경 배우님이 첫 씬을 찍을 때 모자가 날아갔어요, 바람에. 그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영화 잘 되겠다, 잘 찍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주호 됐을까? ラストも好きよ。 아, 네, 마지막 씬도 좋아요. 네, 저는 여름편에서 여름편의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시인인데 두 이제 남녀가 이제 수영을 하면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느껴졌다 할까요? 그 파도의 넘실거림이 굉장히 뭐랄까 보는 이로 하여금 뭐 각자 어떻게 또 느끼실지 각자 또 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다가올 것 같고 나에게 이 파도가 막 올 것만 같은 그런 현실감 있게 좀 그런 게 느껴질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저 파도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다 서핑하고 싶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오감을 좀 자극하게 한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었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는 엔딩씬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요. 이제 이 엔딩씬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를 살짝 이제 들려드리자면은 원래는 그 엔딩씬이 사실은 이제 삭제가 되었었던 이제 씬이었다가 제가 감독님께 좀 다시금 건의를 드려서 이 장면을 좀 꼭 좀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더니 이제 감독님이 알겠다 하고 이제 촬영을 이제 진행을 했던 장면이었었는데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제가 거기가 원래 그 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이제 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이 좀 푹푹 빠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물론 연기라기보다도 뭔가 좀 리얼한 제가 진짜 발에 헛디뎌가지고 이게 빠지게 되고 중간쯤 가서는 정말 눈에 푹 빠져가지고 한 5분 정도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한 15분 정도를 쭉 걸었었는데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영화 안에서 잘 녹아져 내릴까 감독님이 그때 이제 약간
30년대, 40년대 때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그 장면을 리플레이를 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냐고 굉장히 채플린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장면으로 어떻게 다시 재탄생할 수 있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던 네, 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여자분. 네, 맞고 손 계속 들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손 들어 있어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쓰는 행위와 찍는 행위,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로서 기록하는 행위가 이 영화의 주제도 관통하고 되게 중요한 행위라고 느껴졌는데요. 감독님과 배우님께서 영화 밖에서는 어떤 기록을 즐겨서 하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자면 그 무슨 노트와 무슨 연필을 극중에서 사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忘れたのでもう一度見て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鉛筆とノートは。 제가 사실은 어떤 브랜드를 썼는지 연필과 노트 지금 까먹었거든요. 한 번 더 보시고 좀 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私ですか? 日記って書くんですか? 이 얘기는 제가 뭐 요전에 이제 앞으로 나올 인터뷰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너무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전혀 기대에 그런 어떤 기대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일단 저는 일기라는 것을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절필을 뭐 아무도 절필을 선언을 해서 중학교 이후로 절필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게 사연이 있는데 어릴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많이 쓰잖아요. 제가 이제 시에 많이 영감을 받아서 시인이 되고자 이제 공책에 혼자 시를 끄적거리고 이렇게 썼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근데 어느 날 공책에 이렇게 다시 제가 쓴 걸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너무 감정만이 이렇게 좀 넘쳐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시에. 그래서 이런 건 글이 아닌 것 같다고 그 공책을 푹푹 찢어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절필을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무언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은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운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좀 오글거렸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다시 뭐랄까 좀 돌고 돌아서 이번에는 각본가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되었고, 그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하는 이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이제 절필을 선언했다고 막 하지만은 뭔가를 그 쓰는 행위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다시금 고찰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 번씩 이제 무언가 뭐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고 뭔가 계속 감정이 넘쳐나서 그때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영화를 보고 제 나름대로의 감상평, 그러니까 이제 시 같은 감상평을 이제 적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순간들이 살짝씩 찾아오는 건 같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를 좀 찍으면서 쓰는 것에 대한 좀 고찰도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다시금 그냥 일기라는 거, 그리고 그냥 무언가 일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렇게 한 번씩은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どうですかね。まあ確かに僕も生きていて何かを忘れてしまうことはすごい怖いなと思うので、
メモしておきたいなと思いながらも、僕もあんまりメモはそんなにできないんですね。 저도 이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뭔가를 잊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안 되거든요. でも今回ソウル滞在中に中学校の同級生が記者としてこちらに住んでいて久しぶりに会ったんです。話していると忘れていたことがたくさん思い出されました。 네, 이번에 저희 이제 홍보차 서울에 와서 사실 중학교 동창생이 기자로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얘기를 듣다가 아, 내가 그때 잊어버린 게 잊고 있는 게 너무 많았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알게 됐거든요. だからなんかね、それがビクトリー・エリセ監督の瞳を閉じてのような体験だったんですね。 그게 이제 빅토르 에리세 감독님의 Close Your Eye 죠? 그 영화를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だから、なんか忘れてしまうこともたくさんあるけれど、なんかいつか思い出せる気もしたので、メモしたいときはすればいいし、しなく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なんかすごく気持ちが楽になりました。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잊어버린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이제 알기는 했지만 이렇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생각나는 계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한 거는 한 번쯤 메모를 해둬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반면 에이 굳이 안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양가적인 감정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もうちょっと喋っていい？もうちょっと喋ると、なんかこう映画を見た後すぐ何か言葉に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もあると思うんだけど、なんか一度言葉っていう形になっちゃうと、なんてそこから漏れることもあって、何かわざと言葉にしない時間、言葉として決定しない、あれかなあれかなあれかなって考える時間もすごく大切かなという気もします。 네, 근데 영화를 예를 들어서 보고 나서 뭔가 말로서 뭔가를 쓰고 싶다는 순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순간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말이라는 형태로 뭔가를 딱 정리를 해버리면 거기서 갇혀버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굳이 표현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 정해지지 않는 순간, 혹시나 말로는 이제 규정을 하지 않고 이거였을까 저거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조금 더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살짝만 이제 부연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런 쓰는 것에 대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유선의 시인의 그 새로운 시집의 추천사를 쓰게 되었거든요. 이제 아마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제 거절을 하고 안 했을 텐데 뭔가 좀 무언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게 이 영화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게 된 데는 이 영화가 많은 계기가 되어 주었다고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희 이후부터는 감독님하고 배우님이 한 번씩 지목해 주시면 쉽지 않다. ですか。今もうじゃあこのまま目線の先にいる今 저희 시선 앞에 계신 そうですね。 네, 여자 네.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選ぶの難しいですよ。 네, 이렇게 갑자기 선택을 시키다니 어렵습니다. 너무 영광인데 이게 저는 마지막에 되게 그 각본가가 다시 말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영화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 이 각본가를 그러니까 타지에서 사는 각본가로 인물을 설정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되게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아서 뭔가 사진이 안 찍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카메라 안에 어떤 사진들이 담겨 있을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じゃあ
2つ目の質問に答えます。1つ目の質問は結構いろんなところで話したので、2つ目のことを答えますね。 네,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데에서 다양한 이런 행사에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만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何が映ってると思います？多分真っ暗ですよね。 뭐가 찍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깜깜한 것만 찍혔을 것 같은데? 기대하고 현상을 했다가 이제 깜짝 아무것도 없네. でもこの映画では大事だったのは目に見えないものを信じる、写真には映らないものを考えるっていうことが重要だった気もしています。 네, 저희 이번 영화에서 소중한 거는 사실은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거 또는 사진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보는 거가 저희 영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다. 아씨 어떡해. 이거. 네, 그 저기 남성분 비니 쓰신 예. 12번 예. 어려운 질문 아니겠지? 나 너무 궁금했는데 그 영화 내내 이가 안경을 한 번도 쓰질 않는데 국수 먹을 때만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안경을 근데 그 글을 쓸 때 그 저기 뭐지 벤조상하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제가 잠깐 2번 정도 써요. 그래도 그 우동집에서도 썼고 그 여관에서 이제 아침에 글을 이제 자기가 그동안 썼던 글을 이제 지우는 때 그 안경을 잠깐 쓰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서 벗거든요. 네, 한번 감독님한테 왜 그랬대요? いやだって面白いじゃん。 재밌잖아요. この映画映画のちょうど真ん中ぐらいでしょうか、真ん中ぐらいからですね少しずつ、こう軽くなっていく、夏の話とは少しずつ違うトーンになっていく話だとまず思っていましたね。雰囲気ですね。 네, 일단 아마 여기 영화 중간쯤부터 조금씩 뭔가 영화의 분위기가 좀 가벼워지는 여름 얘기에서 넘어가면서 좀 다른 톤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それで何が起きたら面白いかいろいろ考えているうちの一つのアイデアだったんですけど、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そうですね、どうしようこの辺で説明をやめようか。ただもしかしたらですよ 사실은 여기서 설명을 그만둘까 하다가 어쩌면 말이죠. 夏編ではサングラスをかけている人物が出ましたね。でもそのサングラス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でもここではシムンギョンさんが眼鏡が曇って視界が一度見えなくなる、何か一度視界がこう暗くなるというか、なんていうかな、変わってしまう。でまたもう一度視界が開ける。なんかそういうことがこの映画にはそれ以外にも多分たくさんあ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がします。 네, 근데 일단은 여름에는 선글라스를 끼거든요. 근데 선글라스가 중간부터 없어지는데 그 겨울편에서는 신문경 배우님이 일단은 그 우동을 먹으면서 시야가 흐려지잖아요. 그 기물로 인해서. 근데 한번 시야에서 이제 보였던 게 안 보였던 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바뀌는 시야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바뀌는 요 부분들이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